네, 오늘의 채소 파프리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농촌진흥청 김창수 지도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채소가 파프리카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재배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재배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네, 파프리카는 2006년 처음으로 생산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작목입니다. 2006년도에 335헥타 28,145톤을 생산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698헥타에서 75,138톤을 생산할 정도로 재배 면적은 2배가량이 늘었고요. 네. 생산량은 2.7배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시바르당 단위 면적당의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8,411kg에서 1,761kg로 30%가량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재배 기술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이 파프리카 재배에는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네, 금년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소득조사 결과를 보면요. 파프리카는 시바르당 소득이 946만 4천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497만 원, 그리고 시설 호박이 670만 원보다는 높았고요. 951만 원 선인 시설 가지보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1,150만 원 선인 오이와 딸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네. 그렇지만 자가 노동 시간이 파프리카가 177.4시간인데 반해서 딸기와 오이는 400시간이 넘는 노동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수출 양목으로도 되게 인기가 높은데요. 네. 금년 9월 말까지 7천만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이는 김치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뭐 효자작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파프리카도 좀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어떻게 색깔별로 재배법이나 관리도 달라지나요? 파프리카의 색이 다른 이유는 품종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배 방법도 다른데요. 재배하는 품종의 특성을 잘 확인을 하셔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품종에 따라서 과육의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무게라고 하더라도 과일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수출용 파프리카는 품종을 선택할 시에 대과종보다는 수량성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계속해서 좀 작은 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파프리카도 미니 파프리카가 좀 인기가 많은데 현재 좀 얼마나 재배가 되고 있나요? 네, 국내 미니 파프리카의 재배 면적은 10헥타 정도로 전체 파프리카 재배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힘입어서 올해는 미니 파프리카 재배 면적이 2배가량 증가한 상태입니다. 미니 파프리카하고 일반 파프리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뭐 어떻게 크기만 좀 작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점도 있나요? 네. 일반 파프리카의 과중이 150에서 220g 정도고 종 네. 모양을 가지고 네. 있고요. 미니 파프리카의 경우는 30에서 40g 정도의 길쭉한 일자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도도 10브렉스 정도에서 과일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5분의 1 정도 크기에 또 당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미니 파프리카 중에서도 특히 좀 주목받고 있는 품종이 있다고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예. 최근 그 파프리카와 미니 파프리카의 단점을 개선한 라온이라는 품종이 전체 생산 면적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수입 미니 파프리카의 재배 면적의 70%가량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금보다 비싼 종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농가에서는 상당히 그 종자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었는데요. 수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미니 파프리카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신소득 작물로 이 미니 파프리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일반 파프리카보다 또 크기가 큰 이 파프리카가 등장해서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고성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는 7년차 농부 임창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보통 파프리카 생각하면 피망과 비슷한 모양을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파프리카보다 좀 크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재배하고 있는 파프리카는 길쭉하게 생겨서 바나나 파프리카라고 불리는 파프리카인데요. 예. 정식 명칭은 롱스위트 팔레르모입니다. 오, 네덜란드에서 네.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종자로 이미 유럽 쪽에서는 대중화가 이루어졌는데 비해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품종입니다. 길이만 약 20cm 정도인 파프리카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고추같이 길쭉한 모양이고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바나나 같은 모양이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 지금 기존 파프리카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파프리카는 블로키 형태를 띠고 있는 것에 비해 가지고 바나나 파프리카는 길쭉하게 생겨서 먹기에 좀 편하고 예. 일반 파프리카보다 과일 안에 종자가 적어갖고 손질이 편하고 또 당도가 높아 먹기 더 좋습니다. 맞아요. 일반 파프리카 손질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마 네. 공감하실 것 같고요. 아마 모양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챙긴 그런 파프리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는 건 말은 쉽지만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바나나 파프리카를 재배하게 되신 계기,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일 큰 이유는 사실 저는 육류파라서 파프리카 농사 지으면서도 파프리카 좋다는 거 알면서도 파프리카 잘 안 먹었는데 네. 우연한 기회로 한번 먹어보고 달고 먹기도 편해가지고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육식파도 그렇고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파프리카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바나나 파프리카 재배하면서요. 좀 이런 점은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아직 우리나라랑 아시아 쪽은 바나나 파프리카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고 시장이 아직 형성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재배 중인 것도 저희 농장이랑 또 김제 그리고 강진 그 정도로만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판로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소비자들뿐 아니라 또 농업인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요. 또 국내 유통업체에서도 보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국내에서 많이 좀 유통될 수 있도록 이 바나나 파프리카의 매력을 좀 어필을 좀 해주시죠. 파프리카보다 더 달고 먹기에 편한 바나나 파프리카는 뼈에도 좋아가지고 성장기 골다공증 걱정하는 어르신 그리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필수 식품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좀 많이 먹어야겠네요. 그럼 올해 작황은 좀 어떤 편인가요?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확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희가 좀 들었는데요. 앞으로 뭐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실까요? 시장의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재배 규모도 늘릴 예정이고 또 현재 바나나 파프리카 대부분은 지금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 확대를 위해 가지고 일본 바이어랑 미팅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좋은 소식 좀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파프리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출하되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이 파프리카인데요.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최근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진주와 강원도 철원 그리고 전북 전주 등지에서 출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배되는 지역을 보면 강원도가 257헥타 그리고 경상남도가 252헥타 정도로 두 개 도에서 전체 면적의 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남과 전북, 경북 순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좀 경매 시황 확인해 보니까 지금 파프리카 시세가 평년보다 낮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동안 좋지 못했던 작황은 호재가 되었지만 가격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11월 말까지 비교적 좋은 시세를 유지를 했지만요. 12월에 접어들면서 전주 대비해서 최고 20%까지 하락하는 등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날씨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이제 겨울이 오면서 날이 좀 추워지고 있는데 요즘에 파프리카 재배 농가들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할까요? 예, 온도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요. 과실이 발육하는 때는 주간 온도보다는 야간 온도에 더 큰 영향을 받기 예. 때문입니다. 18도씨 이하에서는 과실 비대가 크게 억제가 되고요. 15도씨 이하가 되면은 과실 비대가 미미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야간 온도의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파프리카는 목본성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줄기가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수확기에 달했을 때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줄기가 부서지지 않는 지지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품질 등급을 볼 때 세 가지를 주로 보게 되는데요. 파프리카는 꼭지부터 부패하기 때문에 꼭지가 싱싱하고 종 모양인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택이 나고 두꺼운 것이 아삭거리는 맛이 좋기 때문에 당도가 높은
깊은 특징도 있습니다. 따라서 표피가 두껍고 광택이 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색깔이 선명한지를 보는데요. 착색이 덜 되어서 색깔이 선명하지 않다면 덜 익었거나 병충해의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출하 작업 시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그 동절기에 출하할 경우에 특히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다른 색 파프리카에 비해서 노란색 파프리카는 완숙이 되지 않으면 녹색 부분이 남아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름철에는 유통 과정에서 후숙이 되는 네. 되기 때문에 네네. 괜찮지만은 겨울철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잘 익은 파프리카를 골라서 수확하는 것이 신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온도 차이가 심한 지역에서는 박스 내에서 물기가 생겨서 수확한 파프리카에 물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네. 수확 작업 시에 신문지나 습자지를 이용해서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파프리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